첫 번째는 프로젝트 메타라는 제품으로 999대만 한정판으로 출시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이렇게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메타가 한정판이고 더 고가이긴 한데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안녕하세요, 영집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어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크리나크리 직접 만든 브랜드 크린이어에서 첫 번째로 출시하는 양산형 모델 데이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브레이크는 한국에서도 런칭했죠. 영디비 스토어에서 단독 런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리뷰가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한 리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제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뒷부분을 짤막하게 개인적인 후기를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이 데이브레이크가 크린이어에서 첫 번째로 출시한 제품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메타라는 제품으로 999대만 한정판으로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 출시 가격은 $249이고 1시간 만에 전량 완판되었는데 그 중에 저도 이렇게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하는 데이브레이크는 $169로 더 저렴하게 출시했고 한국 출시가는 239,000원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편하게 구매하고 AS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크린이어 데이브레이크 박스입니다. 이 박스는 20만원대 치고는 조금 큰 편이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운송비가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이름만 적힌 듯한데 여기 크린이어와 데이브레이크가 적혀있고 아래에 이렇게 그림자가 인쇄되어 있어요. 그리고 박스 개봉은 아시죠? 제가 몇만 잘 땄는데 이상하게 짧아졌네요. 바로 데이브레이크 이어버드가 보이네요. 이어버드는 조금 뒤에 보시고요. 아래쪽에 케이스와 액세서리 박스가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조금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여기가 뚜껑을 열면 이렇게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에는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단자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3.5mm 단자랑 4.4mm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를 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케이블은 화이트와 블랙 조합이에요. 하얗고 깔끔하게 예쁘네요. 은도금 동선을 기본 케이블로 제공합니다. 단자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기역자 단자죠. 꺾인 단자예요. 케이블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하는데 이 단자가 디자인이 조금 뭉툭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도 나름 포터블로 사용하기 편한 기역자 단자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박스를 열어보면 안쪽에는 매뉴얼이 있고요. QC 카드, 그리고 실리콘 팁 3쌍과 홈팁 1쌍을 제공합니다. 자, 이어버드를 보면 플레이트는 메탈로 만들었고 크린이어와 데이브레이크를 음각으로 인쇄해놨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면 쉘은 3D 프린팅으로 만들었는데 반투명 재질이에요. 내부가 살짝 보이죠? 참고로 메타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디자인 컨셉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메타는 플레이트 메탈이고 여기 쉘도 메탈입니다. 메탈과 레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메타에는 큰 홀이 있는데 데이브레이크는 이쪽에 홀이, 아래쪽에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나크리 오디오샵을 운영하면서 이 레진 쉘이 단단하려면 속이 꽉 차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렇게 내부를 레진으로 꽉 채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연결해야 되는데 케이블을 자세히 보면 여기 R은 인쇄가 되어 있는데 L쪽은 아무것도 인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버드에도 이렇게 LR 표기는 없습니다. 이런 IM을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여기 크린이어가 써진 쪽이 오른쪽이고요. 데이브레이크 써진 쪽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R이 써져 있는 케이블을 크린이어 쪽에다가 R이 보이지 않도록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케이블은 데이브레이크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착용감은 꽤 괜찮게 나옵니다. 안정적으로 착용이 됩니다. 다음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메타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드라이버는 1DD의 2BA 구성이고요. 이 데이브레이크는 저음용으로 1개 다이나믹 드라이버, 중음용으로 2개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 그리고 고음용으로 2개의 마이크로 플래너 트위터를 탑재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 플래너 트위터는 플래너 드라이버하고는 다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하니까 아주 좋네요. 자, 그럼 측정 데이터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행아웃 오디오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BNK5128로 측정한 결과이고요. 이 크리나크리 IF 프리퍼런스 2025 타겟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겟에 상당히 잘 맞는 특성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타겟을 0dB로 놓고 보면 EQ 같은 전자장비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플랫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만들었네요. 다음 저희 측정 장비인 그라스 45CA10으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우 데이터고요. 뒤에 점선이 저희가 사용하는 인이어 타겟입니다. 일단 왼쪽과 오른쪽 편차가 놀랍게도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15kHz 이상에서만 살짝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착용 상태에 따라 크게 변하는 부분입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었는데 품질에 상당히 신경 많이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인이어 타겟과도 어느 정도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중저음 영역이 살짝 다르고 보역에서 살짝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타겟에 적용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인이어 타겟에도 어느 정도 비슷한 밸런스인데 중저음에 살짝 강조가 들어가고 보역, 칠찰 대역을 살짝 낮춘 튜닝을 선호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10kHz 이상 초고역은 아마도 마이크로 플래너 트위터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크리나클이 마이크로 플래너 드라이버를 탑재한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BA 트위터는 보통 5에서 6kHz의 공진이 있다고 해요. 여기 3에서 7kHz 구간을 매끄럽게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플래너 트위터는 8kHz의 공진이 있어서 중고음 연결이 훨씬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제 측정 데이터를 봐도 5128에서는 7.5kHz의 공진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 45CA10에서는 7.5kHz 공진이 더 적게 측정이 되었네요. 다음으로 THD 그래프를 보면 중력대를 기준으로 THD가 1%에 가깝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소니온 BA의 가장 큰 특징인데 아마도 이 커스텀 탑재한 BA 드라이버가 소니온 BA와 비슷한 특성이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임피던스 그래프도 보겠습니다. 3웨이를 사용해서 그런지 임피던스가 아주 플랫하진 않아요. 저음대역에서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패턴입니다. 살짝 증가하죠. 그리고 이런 패턴은 출력 임피던스로 사운드 밸런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정판인 프로젝트 메타와 비교하면 이 중저역이 조금 더 늘어나고 보역도 살짝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있네요. 자,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리뷰였고요. 이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느낌을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메타도 있고 데이브레이크도 있는데 둘 다 지향하는 밸런스가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IEF 프리퍼런스 사운드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두 제품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여기 데이브레이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메타가 한정판이고 더 고가이긴 한데 제가 선호하는 사운드 밸런스는 데이브레이크가 더 좋아요.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BA 느낌이 강합니다. 잔향감 없이 딱딱 떨어지는 모니터링에 최적화된 사운드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데이브레이크는 저음용 다이내믹 드랍 세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저에게 좀 더 잔향감도 있는데 굉장히 찰진 사운드를 잘 잡아놨습니다. 울림이 조금 더 느껴지는 사운드예요. 제가 확실한 차이를 들려주는 곡을 알려드릴 텐데 도널드 페이건의 Move the Castle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인트로에 굉장히 찰진 킥드럼이 있거든요. 그런데 메타는 킥드럼을 먹다시피 킥드럼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이 데이브레이크는 베이스도 좀 더 확장이 되는데 킥드럼을 스피커 사운드처럼 찰지게 재생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데이브레이크가 더 좋습니다. 네, 오늘 영디비샵에서 단독 런칭한 크리니어 데이브레이크를 살펴봤습니다. 양산형으로 만들었는데 저우 편차 놀라운 수준이었고요. 사운드도 개인적으로는 프로젝트 메타보다 데이브레이크가 더 좋게 들렸습니다. 평소 음악 감상하기 더 좋은 튜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DD, 2BA, 2 마이크로 플래너 이 드라이버 특징이 다 들리는 사운드라는 점이 또 구매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